제가 뉴저지 살거든요. 저희 집에서 저 동네까지 모든 시간 하게 되면 14시간 정도 걸리고요. 여기서 차로 가게 되면 한 16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제 처음에 갔던 그 동네는 바로 기튼야우라는 동네인데 원주민이 한 500명 정도 살고 있고, 이 중부 쪽하고는 좀 다른 게 이쪽은 모여 살아요. 그냥 이렇게 다 자전거로 왔다 갔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가 2개가 있는데 거의 뭐 오퍼레이션을 못 하다시피 하고 있죠. 운전해 가지고 한 30분 내에 그래 한 2,000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제법 많은 원주민들이 있고, 특히 젊은 세들이 많죠. 뭐 원주민 통계를 보면 25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없다, 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6년 전만 해도 저 원주민 사역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러브코업스를 통해서 원주민 선교 갔다가, 단기 선교 갔다가, 추장이 저보고, 만났더니까, 제가 비즈니스맨이라 했더니까, 여기 송이 많이 나는데 좀 가격 막아줄 수 있느냐고.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큰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는 이야기 딱 하니까, 그게 3가지가 원주민들의 문제잖아요. 딱 하면서 뭔가 클릭이 됐고, 그러면서 우리 저녁에 오늘 문화 행사 있는데 와서 한마디 해달라고 제가 추장이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 폭락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가 제가 회사를 파는 중간 시즌이었어요. 3월부터 네고시에이션 시작돼서 12월 달에 회사 파는 게 완료됐는데 8월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생각은 이거 끝나면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 딸은 제 눈치를 채고 난 아빠가 필요했다.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으니까. 그런 고민되는 거죠. 할까 말까 고민될 때 돌아오는 길에 그 프린스 조지에서 잤는데, 그때 토론토에 산 젊은 친구가 저한테 접근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 좋아하는 장로교인이고, 그런데 무슨 예언 비슷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게 지금 뭔가 결정을 못해서 망설이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하라고 하셨다는 거. 갑자기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내가 해야 되냐 막 고민하는데, 갑자기 에스더의 말씀이 오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의 백성을 위함이 아니냐고 알겠느냐 하는 것이 저에게 강하게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구나. 그때 하나님 저를 속이셨죠. 붕 뜨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제가 원주민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원주민 추장 만나고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민 문제 정말로 쉬운 문제 아니고, 제대로 제정신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 같아요. 저같이 냉정하고 비즈니스 논리 따지고 하는 사람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래서 원주민 추장하고 그다음 이글 클랜의 그 헤드하고 3명이 있어서 제가 회사를 창립을 했어요. 제가 80% 20만 불 투자하고 80%, 그리고 원주민 2명한테는 10%씩 무료로 일을 주식을 주고 일을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그게 원로들이 와가 저희들한테 다 안수해주고, 그 셀리브레이션 할 적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또 기독교인이 분명히 기독교인 하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는 다 안 나가지만은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는 사람들은 제법 있고, 그리고 저희 동네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는 없고, 그 대신 기독교인을 하는 사람은 교회는 뭐 500명 있으면 10명도 안 나오니까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회사를 창립할 때 초기부터 목적 자체가 자립이었어요. 저는 저 회사를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주민 스스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자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회사 그 로고 디자인부터, 회사 이름부터 긱스 머쉬룸 잉크인데요. 머쉬룸만 할 줄 알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 머쉬룸도 안 하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그냥 긱섬, 그냥 약자로 긱섬이라 그래요. 그냥 무검도 있고 한데 긱스 머쉬룸 잉크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디자이너인데 이제 로고 디자인할 적에 제가 좀 원주민 냄새를 풍겨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프로덕트가 숨어 있죠. 이게 날개에 고사리가 있고 가운데 버섯이 있죠. 몸통에 숨어 있는. 그래서 처음부터 원주민을 위한 회사를 만드는 게 저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파운데이션을 설립할 적에 프라이빗 회사지만 이익의 50%를 원주민을 위해 쓰겠다고 처음에 했고, 10%는 선교를 위해서, 10%는 교육을 위해서, 나머지 30%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50%, 이익의 50%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오너에 대한 어떤 그게 약해질 수가 있어요. 다 뭐 벌어가지고 다 남 주고, 회사는요, 프라이빗 회사는 프라이빗 회사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룰을 바꿨죠. 저희들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익의 30%는 아니 20%는 선교를 위해서. 근데 전에 10%인데 그걸 올리고 10%는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30%만 이제 쓰는데 30%도 작은 게 아니지 사실. 이 금의 30%를 이제 커뮤니티를 쓰겠다고 그렇게 20%만 제대로 동작을 한다면, 제가 목표가 100만 불 레버뉴 목표면 저는 이익률을 한 20%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3, 4만 불 정도가 교회로 들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교회가 오퍼레이션 하는 데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목회자한테서 포트는 풀리 못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교회가 운영되는 데 들어간 돈은 회사에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주민 교회는 그 헌금으로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자기 먹고 다들 매일 돈 기다리는데, 정부는 돈 기다리는데 오면 다 써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계획적으로 헌금해가지고 교회 제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재정을 처리할 건가, 그런 면에서 제 생각은 목회자가 한테 들어가는 사역비는 텐트 메이킹식으로 해가지고 일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 충당을 하고, 교회가 돌아가는 돈은 회사에서 이걸 통해서 충당하는 그런 아웃라인이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는 송리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송리 비즈니스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컴퓨터 소프트웨어 한 사람이 무역이 된 걸 전혀 몰랐거든요. 모르면 용감하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했죠.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서 일단은 보낸 거예요. 그냥 UPS 비슷하게 보냈는데, 저는 FDA 검역이 필요한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딱 그랬는데 FDA에서 검역 통과해가지고 한 2주 지나니까 생송인데 나중에 통보따고기를 썩어서 배달 못한다, 폐기 처분한다, 딱 아예 배달도 안 됐어요.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필요한 거구나.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보냈어요. 처음엔 좀 많이 보냈고 완전 폐기체로 보내가지고 완전히 보냈고 두 번째는 좀 적게 보냈는데 금요일 날 미국에 도착했는데 배달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토일 배달이 안 되니까 월요일 날 도착했는데 보니까 그때는 뭐 아이스박스 해가지고 했는데 한 반 썩었더라고요. 또. 그리고 송이철이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도 성공 못하고 한 해가 완전히 지나가 버리니까 힘이 쭉 빠져진 거야. 이건 뭐 하나님 불렀으면 뭘 제대로 하게 하시든가. 처음부터 그다음 제가 느끼기는 완전 모른 척 하시는 거야. 완전히 처음엔 모르고 부르셨고 두 번째는 모른 척 하시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야 쉽지 않구나 이게. 그래서 고사리를 시작한 것이 고사리를 말리면 되니까 운송에는 최소한 난 운송하는 데를 아직 그냥 힘쭉 빠져버렸으니까 고사리를 말리면 된다. 그래서 고사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 고사리도 뭐 시골에서 옛날에 강원도 삼척이 고향이니까 어머님이 고사리 꺾고 뭐 삶고 말렸다는 그런 기억만 있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주민 동네에다 집을 하나 빌려서 집이 필요하니까 장소가 필요하니까 원주민 사는 집에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렌트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조그만한 그 비닐하우스에도 말려야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 장난감이죠. 뭐 한 500파운드도 처리 못해. 조금밖에 못하는데 그러다가 양이 확 늘어나니까 그 집에 그 지하실에 난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막 떼가지고 말렸는데 또 한 반 썩어서 버렸지. 이게 습도만 올라가게 되면요, 온도 올라가게 되면 금방 썩거든요. 또 한 반 썩어 버리고. 그래서 하여튼 어느 정도 조금 생산했고 보니까 안 되겠어요. 장소가 필요하구나. 그래도 회사 팔았기 때문에 돈은 있었으니까 집이 나왔는데 16만 불짜리 50에이크의 땅에다가 뭐 제가 땅땅거리잖아요. 땅은 많으니까 제가 50에이크니까 16만 불에 나온 거, 18만 불에 나온 걸 16만 불에 지금 샀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보일러 시설을 갖추고 이제 건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가을이 돼서 송이철에 들어가서 송이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때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테라스에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송이를 좀 많이 사달래요. 그래서 많이 사달라고 그러길래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말리면 된대요. 갑자기 저는 건조시설이 있잖아요. 말리면 된다. 저를 탁 치는 거예요. 송이를 말리면 되겠다. 가격이 워낙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송이도 1등급에서 5등급이 있는데 그 2, 3, 4등급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1등급이 많고 5등급이 많고 2, 3, 4등급은 별로 없어요. 항상. 그리고 1등급에 비해서 5등급은 가격이 20분의 1이에요. 5등급은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운송비 때문에 나오지도 않죠. 이쪽에. 그런데 5등급은 파운드에 50센트 1불도 안 해요. 1등급이 10불 할 때. 그렇기 때문에 4, 5등급을 줄여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송이를 시작을 했죠.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프로덕트가 깨끗하게 좋게 나오는데 처음에 원주민 보고 일을 하라 그랬더니까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이제 저는 뉴저지로 가고 나중에 받아보니까 물론 엉망으로 돼 있고 그런데 쉽게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내 돈 들어가게 되면 쉽게 고쳐져요. 손해보게 되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금방 고쳐지는데 남의 돈 가지고 하게 되면 배움이 별로 없고 내 돈 잃어버리면 금방 배워요. 한 4년 지나니까 이제 흑대로 들어서고 그래서 이제 송이를 완전히 잊어먹고 싶었는데 잊어먹지 못하고 마른 건조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차가버섯이 난다고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자작나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받느냐고 제가 올렸더니까 사람들이
봤다고 했는데 그게 차가버섯이 아니고 나무 혹을 뜯어가 저한테 팔았어요. 저는 나무 혹을 2,000불을 주고 사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것도 배워요 또. 그런데 진짜를 자가를 따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배워. 작년 겨울에는 제가 차가버섯만으로 제가 차가한테 겨울에 원주민이 산 돈이 한 4만 브로치를 샀으니까 그 정도로 작년에 제법 많은 양을 제가 생산했죠. 이제 파는 것 지금 그 나름대로 반응은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겠지만 이제 고사리하고 이제 송이버섯, 이제 차가버섯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입국할 때 저는 입국 카나다에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카나다 입국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제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뭐 저희 삶을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입국할 적에 항상 물었을 때 왜 가냐 그러면 비즈니스 때문에 간다 했을 때 항상 통과시켰어요. 근데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제가 뉴저지에서 차를 가지고 트레일러에다 한 짐을 싣고 내가 크로스 컨트리를 한다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노스다코다 쪽을 해서 그 레지나 있죠. 그쪽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질문이 막 오는 거예요. 너 역할이 뭐냐부터 시작해요. 나는 자랑스럽게 나는 비즈니스 선교사다. 너 하는 역할이 뭐냐? 저는 사장 역할을 한다. 워크 퍼밋 있냐? 딱 물은 거예요. 생각도 안 해봤거든. 왜냐면 봉급을 안 받으니까. 나는 당연히 뭐 봉급을 받아야지 워크 퍼밋이 필요한 것이 봉급을 안 받는데 워크 퍼밋이 뭐가 필요할까 해가지고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연구를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루 종일니까 워크 퍼밋이 필요하다면서 입국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됐고 그것도 거기에서 내일 뭘 서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더니 이틀에 2번 거절된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서류 해가지고 다시 갔는데 또 연구하더니까 내가 거기서 2번 거절됐고 그래서 이제 뉴저지를 갔는데 고사리처럼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냥 무조건 되고 제가 모르면 용감하다고 밴쿠버로 무조건 되고 왔어요. 그 원주민 추장의 레코멘데이션 레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린스턴 신학대 이사장, 총장의 뭐 비즈니스 미셔너리라는 그런 레터부터 해가 다 가지고 봐주겠지 하고 딱 왔더니까 딱 공항에 오자마자 경찰이 와가지고 에스코트 해가지고 딱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3번 거절을 당하고 그러니까 노동허가 받기 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열나는지. 제가 그래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공항에서 그 비행기까지 한 5-6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트래블 자주 하다 보니까 그 매플 클럽 그 멤버거든. 들어가서 와인을 한 병을 혼자 다 먹었어요. 열이 나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노동허가 신청해가지고 이제 노동허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때마다 계속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제 2년 노동허가 나오는데 거의 올해 이제 9월 달이면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또 익스텐션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로이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내가 왜 이 짓을 하는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지금도 다짐하는 거는 이 회사가 내 회사가 아니야. 언젠가는 줘야 할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나의 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요. 들어올 때마다 빨간 리스트가 와가지고 항상 바로 통과 못하고 옆길로 가가지고 볼 때마다 항상 통과되죠. 왜냐하면 노동허가 있으니까 통과되지만은 한 20분씩 더 소요가 되죠. 항상. 그때마다 나는 원주민 회사를 만들어주고 떠나야 돼 하는 그런 리마인드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비즈니스 4년 풀로 지났고요. 이제 5년째 들어섰고,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흑자로 들어왔었고요. 매출액은 한 20만 불 정도 되고, 올해도 25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 이제 송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송이는 이제 프레시한 것도 이제 팔아, 이제는. 이제 작년에 프레시한 거 팔려고 하다가 또 막혀가지고, 그것도 공항 자체가 이게 밴쿠버하고 달라서 그쪽은 테라스는 그 머시룸 스캔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레지스터 시퍼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지스터 시퍼는 내가 처음에 갔더니까 뭐 아예 보내지를 못하니까, 그래 어플라이 했더니까 그동안에 했던 히스토리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아니 한 번도 보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히스토리가 있나 했더니까 특별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보내기 전에 항상 연락을 해라.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갈레리아라는 그 슈퍼마켓에서 이제 오더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석세스블하게 쇼핑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머시룸 박스가 필요한데 태국에서 3,000개죠. 1,500개. 1,500개 한 몇 년치 쓸 걸 그냥 오더해가 지금 창고에 꽉 쌓여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일단은 올해는 송이도 제대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밴쿠버도 이제 물론 오지만은 바로 거기서 쇼핑도 바로 돼요. 그 대신 한 10파운드 정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보다 쌀 거예요. 거기서 바로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바로 쇼핑을 가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송이도 하고, 차가버섯은 생각보다 반응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품질도 좋다고 다들 그러고, 저는 품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직접 있으면서 처음에 원주민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맡기면 아직까지는 안 돼요. 회사를 완전히 성장시킨 후에, 셋업한 후에 맡겨야지. 그러지 않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저는 차가버섯 겨울에만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제가 살 때마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요. 나쁜 거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품질은 뭐 제가 어느 정도 개런티를 할 상태입니다. 원주민 뭐 상황은 여러분이 뭐 어느 정도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원주민들이 한 140만 정도 되고, 4명 중에, 이건 오피셜 데이터 4명 중에 1명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마리아나 자주 피우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나 했더니까 자기 누나는 한 달에 500불 쓴대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마리화나 피우는데 한 달에 500불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뭐 청소년 자살률 엄청나게 높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글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 저는 처음에 들어갈 적에는 원주민 뭐 동네를 살리고 저는 그거 포기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목적이지, 뭐 원주민 동네를 다 보고만 시키고 그거는 지나 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단지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사람, 그 한두 명을 통해서 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빌드업 시킬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하도록 해야지, 내가 직접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든 초점을 원주민 교회는 재정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거의 없어요. 뭐 헌금으로 해서 교회를 한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고, 그리고 원주민 교회는 그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 5분 전에 오는 게 이제 정확한 시간이 원주민 인디언 타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우리 코리안 타임이라고 했는데 시작하기 30분 후에 오는 거. 예배. 그래서 예배에 7시에, 저녁 7시에 한 데 갔더니까 안 왔더라고, 아무도. 7시 30분에 시작했는데 11시 반이 됐는데 계속하고 있어요.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11시 반에 돼서 집으로 그냥 예배 중에 나와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제가. 문제는 그 사람은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 엄청나게 많으니까 시간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찬양 보통 1시간 하거든요. 한참 하다가 힘들면 다른 내려오고 다른 사람 올라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간증 무제한이 항상 누구든지 와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설교도 그렇고 설교하는 한쪽에 설교 한쪽에 헌금하고 나서 한쪽에 설교하는 동안에 이쪽에서는 헌금 계산하고 있고 왜냐면 끝나면 다 같이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원주민 스타일이라면 오케이. 문제는 젊은이들은 전혀 적응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 30대도 없고 40대도 없어요. 30대, 40대, 20대가 하나님이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다면 그냥 진학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필요한 나이들인데 그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이게 교회가 필요한데 젊은이들은 교회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렇다면 젊은이에 맞는 세팅이 돼야 되지. 찬양 그 원주민 찬양 들어보셨어요? 완전 칸추성이에요. 기타로 계속 칸추성 같은 거 계속 하는데 원주민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이걸 할까? 도저히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려면 완전히 세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전에는 원주민 선교 그게 안 된다고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저도 처음에 말 몇 번 했지만 퍼주는 선교, 그냥 갖다 주는 선교는 오히려 그들을 더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 좀 얘기하게 되면 지금까지도 비즈니스가 선교로 많이 이용되었어요. 지금까지 시도가 많았어요. 주로 이제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라는 그걸 통해서 선교를 하려고 했었죠. 선교사가. 그런데 대부분이 실패하죠. 왜냐하면 비즈니스하고 선교하고 선교사하고 마인드가 엄청나게 달라요. 탤런트도 다르고 저는 비즈니스가 재밌어요. 저는 숫자가 재밌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사는 달라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라도 계속 주려고 그러죠. 물론 자기 비용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펀드로 예정해가지고 하는데 내 돈 아니니까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교사가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람이 아니고 선교사가 비즈니스 선교한다고 해서 성공했던 사례는 거의 못 봤어요. 선교사들이 성공하는 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완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 중에서도. 타고난 그런 재질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냉정해야 되고 가끔 가다가는 해고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as a mission 그래서 전에 했던 것을 선교사가 드라이브를 한 건 비즈니스 포 미션 해가지고라 그러죠. 비즈니스 포 미션인데 요새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즈니스 as a mission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다. 가서 비즈니스 제대로 하는 게 선교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죠. 제가 하는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는 것 자체가 선교다는 거. 그렇게. 얼마 전에 한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은 비즈니스 하던 사람인데 동남아에 선교사로 갔는데 아직도 이익을 못 남긴다.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저희 생각은 그래요. 선교사가 되는 순간 선교사 모자를 썼구나. 선교사 모자를 쓰는 순간 마인드가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 선교사라고 아니거든 비즈니스맨이라고 계속 처음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나는 비즈니스맨 모자를 벗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맨, 철저히 비즈니스맨이고 비즈니스다. 나는 선교사라는 사람들도 이걸 하니까 뭐 항상 뭐 하다 보면 선교사님 저는
처음에 꼭 존칭이 필요하면 그런 장로라고 불러라. 사실은 뭐 우리는 이제 미장로 교단은 3년 텀이기 때문에 끝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상태에 저는 그래도 이름을 한국은 존칭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부르려면 장로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지금 심무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1년에 한 8, 9개월 집에 나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로컬 교회를 섬기기도 어렵죠, 사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모자를 쓰지 않고 저는 비즈니스맨의 모자를 계속 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저는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사가 못하고 하는 일 독특성 중에 몇 가지는 첫 번째는 액세시빌리티인데 이제 건접성이죠. 그 선교사들이 보통은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접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선교를 하려면. 근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와요. 고사리를 끊고 오기도 하고 온단 말이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약간 친절하게 해주면 돼요. 빵도 인디안 빵도 만들어주고 커피도 만들어주고 가끔 가다가 뭐 돈 드는 거 별로 아니니까 나이스하게 해주고 가격도 가끔 가다 절삭해 해주기도 하고 가스비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접근이 그들이 한다는 거. 그게 하나의 장점. 가만히 있어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한 가지는 선교사가 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약자나 병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동네 추장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해와요. 그런데 교회를 건전하게 하려면 도움을 받는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는 항상 있어 주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에도, 원주민 교회에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없이 그냥 다들 아프고 필요한 것만 하다 보면 계속 퍼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이제 크리스천이 된다면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비즈니스한테 있죠.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비즈니스 선교가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비즈니스 선교의 비즈니스 에저 미션의 한마디 키워드, 핵심 가치, 코어 밸류를 한다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봐요. 그런 결국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그래서 저도, 그게 항상 신경을 쓰죠. 정직해야 된다는 거, 정직 같은 걸 계속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차가버섯도 그래요.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제가 혼자 차가 사요, 겨울에. 그러면 차가 많이 돌게 되면 가격을 제가 막 내리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한테 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차가버섯 가격 제일 많이 주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만 하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남는다면 나는 가능한 많이 주겠다. 그리고 송이버섯도 그렇고, 고사리도 가격도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다른데 40센트 주는데 우리는 60센트 주고 있고, 고사리도 파운드에 그렇게 하고 있고, 송이도 작년에 가격 폭락하는 거 제가 중간을 팍 쳐버리니까 가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주민 보호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나를 자기네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솔직히 끼워주죠,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가스 딱 넣게 되면요, 원주민들한테는 그 텍스 공제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뭐 카드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무슨 번호를 쓰더라고. 쓰고는 그냥 캐스를 그냥 대세금 맞는 걸 해줘요. 저는 그냥 내가 해달라고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고맙고, 그리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비즈니스 트립도 시켜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상태고요. 비즈니스를, 그래, 원주민이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항상 유혹이 따라와요. 예를 들면, 유혹 같은 게 중에 내가 두 가지 예를 들면, 차가버섯을 샀는데요. 차가버섯을 점점 알다 보니까 이게 좋은 차가인지 나쁜 차가인지 눈에 와요. 자작나무, 좋은 차가버섯은 살아있는 자작나무에서 겨울에만 나 있는 건데, 딱 받는 순간 아예 죽은 나무에서 샀구나. 오래되게 되면 이게 차가 문제가 생기죠. 들어도 문제가 벌써 보이는데, 돈 주고 이미 샀단 말이에요. 샀으니까 돈 내가 지불했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사람은요, 그런 거 머리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거 일반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냥 슬쩍 섞어버릴까 생각이 탁 나오는데,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보신다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 버리면 사진 찍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차가워서 죽은 거 사면 안 산다 막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도 하나는 예고. 또 한번 차가워서 말리는데, 제가 건조 시설이 좋아요. 이제 건조 시설이 차가 안에 있는 그 습도를 따지는데, 이제 보통 대기에서 말리게 되면 수분 그 함유량을 20% 이하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에 한 그 정도 해가지고 하니까 10파운드가 4파운드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건조 시설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3.8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10파운드가. 그러면 0.2파운드가 주는데, 갑자기, 이거 전에도 팔렸는데, 이렇게 해도 전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 수익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스는 똑같은데, 더 잘 말라가지고, 그럼 어떡할 건가? 고민이 갑자기 생기더라. 그래도 정직해야지. 그래서, 뭐, 나중에 정 안 되면 원주민 설득시켜서 가격을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유혹들은 일반에서도 일어나는 유혹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즈니스 선교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유혹을 받아본 사람, 사업을 하면서 막 실험해 본 사람들이 오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갑자기 그냥 내가 비즈니스 선교한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했을 때 그런 마인드가 생기느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힘든 과정을 거쳐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갑자기 나 비즈니스 선교한다고 마인드 있다고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일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저는 더 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게 원주민 차가워서 들고 있는, 차가워서 겨울에 따기 힘들어요. 무척 힘들어요. 제가 눈을 걸어가 보니까 힘들기 때문에 가격을 내가 처음에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성육신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왜 육신을 입을 수밖에 올 수밖에 없었던가. 내가 가서 해보고 나니까 더 주고 싶은 거야. 깎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작년에 지난 겨울에 여기 사신 한 분이 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배우겠다고 와서 원주민들과 같이 하루 가서 차가버섯, 그전에는 어떻게 깎으려고 저한테 얘기를 하다가 하루 딱 갔다 오더니까 돈 제대로 줘야 되겠어. 딱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힘드니까. 힘들어요. 예.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이게. 하루에 가가지고 1,000불도 벌 수 있고요. 심지어 벌 수가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힘들어요. 그런데 뭐 겨울에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이 제법 되죠,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차가버섯 쓰레기통에 버린 사진이고요. 저는 목적은 사장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원주민 사장 만들어주고 떠나는 게 목적인데 사장감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몇 번 시도한
그 히스토리예요. 첫 번째는 추장인데 추장 역할은 잘할지 몰라도 회사 사장하고는 또 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장 역할을 시작했고, 두 번째 사람은 머리도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일을 마무리를 항상 못하는 거야. 10% 정도는 항상 꼬리를 남기고 나오는데 속이 터지는 거야,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결국 내가 워닝 몇 번 주고 나서 그래서 안 돼가지고 해고를 시켰어요. 그 대신 주식을 싸게 회사 지분을 주고, 그래서 지금도 성경 큐티 열심히 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해고당했지만 계속 하고 트럭 운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집 지나갈 때마다 경적을 탁 울리고 지나가요. 빵 하고 지나가는데 나 지나간다 이런 얘기죠, 사실. 누가 그 집 지나가는데 그 경적 울리는 사람은 그 사람 뿐인데 지나갈 때마다 나 지나간다 신호 주고 지나가는 친구고요. 그 다음 친구는 열심히 나는데 머리가 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해가지고 결국은 또 내보내고. 그래서 작년 고사리칠 끝날 때 이제 공고를 했죠. 제가 사람을 구한다 딱 했는데 오프라인 몇 명이 했는데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했더니까 그 동네 추장이 저한테 딱 너 그 사람 하게 되면 나하고 딜 안 해. 그 사람 우리 동네에 술 팔고 마약 팔고 하는 친구인데 내가 알 게 뭐예요. 그냥 만나가지고 인터뷰했는데 그래서 또 캔슬 시켰죠. 아직도 그래서 이번 고사리철에 제일 기대했던 게 그래도 사장 물망이 오를 사람이만 제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캔디데이트는 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그런 친구 한 명이 일단은 레이더망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고사리철 계속 잘 끝냈고 앞으로는 제가 좀 더 보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 비즈니스하고 일꾼 쓰기는 그런 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장 만들기에 적합한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에도 밴쿠버에도 어떤 회사 사장 그렇게 사람은 있어도 항상 정말로 주인 될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항상. 그런데 원주민 동네는 어떻겠어요? 더 하죠, 오히려. 저는 그게 제일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한 7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저는 20년으로 바꿨어요. 벌써 5년 들어섰는데 7년 가지고는 비즈니스는 이익으로 들어서죠. 그런데 사장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20년으로 궤도 수색을 했고, 저는 다른 동네 갈 의사도 없고 여유도 없고 이 회사 한 회사 제대로 해가지고 이게 된다면 다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아웃을 가지고 원주민 동네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동네도 와도 좀 해달라 그러는데 저 동네 지금 있는 거 하기도 바쁘고요. 첫 번째 고사리철에 이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주에 제가 육체적인 노동이에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노동한 게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했어요. 아침 5시 반에서 거의 밤 10시까지 난스탑으로 일했는데 오늘 지금 막 손이 저리 오는데 이게 왜 저릴까? 몸무게 많이 빠졌어요. 한 10파운드 정도 빠져서 이 빠진 거 가지고 1년 버티는 거예요. 마음대로 뭐 운동 안 해도 되는 게 이거 가지고 버티는데 그러면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고사리철에 가기 좀 빠질 건데 뭐 그런 생각하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뭐 돕는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돕는 일이 조심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요새 돕대도 이제는 그냥 안 도와줘요. 그냥 일 시켜요. 기부하라고 많이 해서 저는 기부 그냥 했거든요. 이제는 그냥 기부 안 해요. 우리 할 일은 많거든요. 우리는 나무를 떼기 때문에 그게 나무가 제일 싸니까 나무는 거의 돈을 안 주고 사다시피 하니까 운반비 정도니까 그걸 잘라야지 번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런데 자르는 것, 그럼 쪼개야 돼요. 자르는데, 이제, 돈에 축구
축구팀에서 도네이션 하라고 그러면, 야, 이거 다 떨어지면 1,000불 도네이션 할게. 그렇게 해요. 그래, 와가지고, 몇 명이 와서 열심히 잘라요. 이거는 쪼개는 거. 옆 동네에서 또 도네이션 할, 야, 그러면 이거 너무 크니까 이걸 그냥 들어서 넣기 어려우니까 쪼개야 되니까, 이거 쪼개면 해줄게 했더니, 이 친구들 다 와가지고 한 반나절에 다 쪼개더라고, 그냥. 덩치 얼마 큰지 몰라, 이 친구. 저, 확대 보여드릴까요? 저는 아무리 안 되는데 그냥 한 방이면 나가요, 그냥. 이 힘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시간 있고, 힘 있는데, 왜 줄 게 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give and take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저는 도네이션을 해요. 그러면 또 좋아하고, 그렇게 해가 스스로 이렇게 돕는 그런 모델을 저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원주민들에게는 자신감이 중요해요. 원주민들이 일의 퀄리티가 안 좋아요. 일을 시켜보면 뭐 일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진짜 이거 속 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고사리 제가 파운드 가격 결정할 때 어떻게 했는가 제가 가서 실제 꺾어보고 나서 한 30분 꺾고 나서 이거 계산해가 이 정도면 벌겠다 해가지고 가격을 계산했거든요. 근데 뜯어가지고 오는 양을 보니까 내가 계산했던 거에 반도 못 꺾어 오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하루에 기껏해야 난 한 200불 벌 걸로 생각했는데 100불도 못 벌겠다. 뭐가 잘못됐냐. 작년엔 제가 마음 먹고 그냥 한 시간 끄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제가 아침에 일찍, 아침 한 8시에 나가서 하루 종일 8시간 꺾어 봤어요.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연달아. 하루에 300파운드 제가 에버리지 꺾었거든요. 그러면 200불 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기록 깨게 되면 20% 더 준다. 했더니까 이 젊은 3명이 5시 반에 출발하더라고요. 저녁 6시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2명이 980파운드를 꺾어왔어요. 3명이 980파운드. 그래서 300파운드 넘었죠. 그래가지고 그날 한 사람당 300불 벌었는데 나는 보여주고 싶어. 너네들이 왜 못하냐. 너네들이 못할 이유가 뭐냐 지금.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심어주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결국 일의 능률을 올려줘야지 이 형제들이 대도시에 나와 적응할 수가 있어요. 적응하지 못하게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제대로 못 배웠죠, 사실. 작년 송이철에 제가 처음에 한 10명을, 9명을 하야했어요. 그냥 처음에 가만뒀어요. 송이 이제 다듬고 자르고 하는 일을 하는 건데, 한 일주일 지난 후에 제가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9명을 딱 놓고 시간을 재는 거예요. 20파운드씩 다 주고 이제 클리닝 하는 거하고 자르는 거 딱 시간을 쟀더니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7분에 끝내는 한 사람은 20분까지 가는 거예요. 똑같은 양을 3배죠. 그런데 20분 하는 건 괜찮은데 아예 의도 자체가 일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없는 거야. 너는 빨리 하면 난 내대로 한다는 이 식이야. 그래서 3명 내보내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거가 있으니까 내보내고 물었죠. 하루에 몇 파운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자기 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면서 거기에다가 나는 벌써 계산을 한 거죠. 이 좀 쉬는 시간 다 계산해가지고 했을 때 그래서 200파운드 정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할 수 있대. 근데 실제로는 못 하더라고요. 그 일 좀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150파운드로 내렸어요. 그런데 그 효율은 벌써 지난해 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이미. 전에는 매정도 안 하고 그냥 했고, 지금은 이제 매정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3명이 힘드니까 중간에 또 나가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결국은 9명이 시작해서 3명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걸 배워야 되고, 일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게 지금 제가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회사를 원주민들에게 분명히 이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료 절대로 안 줄 거예요. 저는 본전할 거예요. 본전한다는 이야기는 내 투자한 것 회수하겠다는 거죠. 난 본전이에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투자 금액 플러스 프라임 레이트, 인트레스트, 우선금리까지 계산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해놓고 20년 후에 똑같이 주당 이불 했다고 해서 이불 받으면 뭐 손해적이 어디, 그건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불 팔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배당금 받잖아요, 이제는. 저는 배당금 받아갈 거예요, 분명히. 운영하는 한. 그래서 작년에 배당금을 10,000불을 나누겠다고 했는데 내가 80%가 다 내가 가지고 가는 거야. 되게 미안하더라고, 다른 주주들한테. 그래서 어떡할까. 그런데 그 사람 많이 줄 수가 없잖아. 이게 이 룰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10,000불 하기로 한 것 중에 2,000불을 빼서 보너스로 하고 8,000불을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1,000불씩을 원주민 그 주주들한테, 그래도 일을 옆에서 도왔으니까 제가 보너스로 주고, 그래서 작년에 한 형제는 1,300불, 하는 2,000불, 뭐 괜찮죠, 사실은. 저는 그래, 투자한 금액의 10%는 내가 개런티를 한다, 나. 리턴이 10%에서 개런티 되니 그렇게 많지는 않아. 10%는 최소한 개런티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사게.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고 사야지만이 소유권이 되지. 그러지 않고 누가 주는 소유권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돈을 주고 사되. 정말 의사가 있으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 못하면 내가 그러죠. 내가 그럼 봉급에서 깎아 나갈게. 너 결정을 해. 그러면 봉급 받을 때마다 얼마씩 내가 사이드를 해놨다가 연말에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도 저는 자기네들이 돈 투자해, 피땀을 투자해서 회사를 오나게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회사, 자기가 돌아간 피땀 흘린 그 회사는 다르거든요. 자기가 돈 주고 주식을 산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것 중에 실수라기보다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주의할 사항은 자립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 자립을 너무 서둘렀고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다 맡겼는데 물건 받아보니까 전혀 이상한 물건 나와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회사를 셋업할 때까지는 내가 계속 있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시즌마다 살아야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게, 문제는 물건이 나빠지면 시장이 막힌다는 거. 선교사는 모르겠어요. 비즈니스는 시장을 막히면 끝이잖아요. 막혀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셋업을 제대로 하고 이양을 해야지. 이양도 하기 전에 셋업 하기 전에 이양한다는 거를 저는 했던 거죠, 사실. 저는 철저하게 요새는 들어가서 같이 있으면서 퀄리티를,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 역할은 선교사가 저는 아니고요. 저는 씨 뿌리는 자도 저는 아니라고 저는 정말 했어요. 저는 씨도 뿌리는 자가 아니고, 저는 보니까 돌짝밭이에요, 마음밭이. 돌짝밭인데 돌도 제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거는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씨가 먹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돌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야 되겠다. 저는 돌 제거하는 사람이지 씨도 안 뿌리고, 저는 돌 제거하는 사람이고, 씨 뿌릴 때가 오겠죠. 안 그러면 씨 뿌릴 사람이 오든가. 저는 저를 씨 뿌린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몇 명 선교했느냐고 전도인 물어보지도 마세요. 저는 씨도 안 뿌렸으니까 아직까지. 저는 그냥 돌 열심히 제거하는 중에 있고, 그래 저는 사실 선교사 구하고 있어요. 선교사는 선교 일하고 저는 비즈니스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모르죠. 이제 한 5년 지나고 진짜 비즈니스가 제대로 돌아간다 할 때까지 선교사가 아무도 안 온다면 저처럼 쏘가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속지도 않고 정 안 온다면 그때 회사 제대로 돌아가면 제가 선교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은 정말로 비즈니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바쁘고 또 비즈니스 하는 게 저는 재미있고 저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재미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저기 은퇴하고 저는 은퇴를 20년 연장했다고 저는 봐요. 50대 중반에 제가 갑자기 생각을 했죠. 야, 이거 안 하면 뭐 할까? 나도 속기는 속았지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속은 건 저는 아니거든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거 하지 않고 내가 이제 회사 팔고 나면 돈도 있고, 그동안에 진짜 와이프 눈치 보면서 골프 쳤는데, 이제 뭐 눈치 볼 필요도 없이 골프 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치겠구나. 딱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면, 그럼 내가 행복할까?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골프 저는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골프 생각이 하나도 안 날 정도로 난 이게 더 좋아요. 이거 시즌에 들어갈 생각하고 그것만 해도 지금은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은데요. 딱 돌아가서 일주일만 지나면 또 생각날 거예요. 이쪽에 생각나니까 재미있다는 얘기죠. 사실 재미있고 그 나름대로 연결이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조금 이 재미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진짜 20년 저는 아무리 봐도 75세까지는 보장되어 있는 거의 80까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할 일은 저도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최소한 멘토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이드 해주고 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가 그랬죠. 보고 당신이 원주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원주민 당신 도와주고 있어. 처음에 나는 기분 좀 나쁘더라고. 무슨 소리를 말이야. 그런데 그 얘기가 뭔가 하면 당신 그 원주민들 때문에 지금 이거 이렇게 좋아하고 잘 행복해 하고 있잖아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맞다. 틀린 얘기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재밌게 어떤 사람은 뭐 손 보게 되면 떼꼬집고 진짜 일주일 지나니까 지문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저 아이폰에서 지문 인식을 딱 하게 만드는 지문 인식이 안 되고 돌아가게 되면 한 일주일 지나야지 인식이 될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제가 노동 많이 하고 있는데 재미있고 5시 반에서 일어나자마자부터 이제 드라이룸에 들어 사우나부터 시작을 하니까 몸무게도 잘 빠지고 재미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하고 싶으면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